여러분 투자 잘하고 있으시죠? 자, 이번 6월 17일이었죠. 17일 날, 자, 이 규제책 발표되고 난 다음에, 자,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예상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정 방안이라고 타이틀을 달아서 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는데, 자, 이 폄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그 방향성, 흐름, 변화적인 부분들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게요. 자, 이번 조정 방안 같은 경우는 핵심이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원천 차단. 자,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대출 받는다라고 했을 때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무주택자 분들은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외적인 분들 더 이상 대출 못 받는다. 자, 이제껏까지 문재인 정권에서는 개인에 대한 대출 타이트하게 막았었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은 막지를 않았기 때문에 개인 외적인 그런 대출 활용할 수가 있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 은퇴 직전, 자, 11월 달 은퇴를 퇴직을 했었는데 퇴직하기 직전에 임대사업자 대출 이빨에 땡겨서 최대한 확보를 해 놓고 자, 그러기도 하고 자,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법인 설립해서 자, 법인 대출 최대 맥스까지 받아나온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대출을 막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해당되는 갭 투자, 큰 갭이 있는 그런 갭 투자에는 자, 사람들이 이제 수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짜리인데 자, 7억의 매가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다. 자, 그런데 4억 정도의 전세에 자라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 같은 경우 3억이지 않겠습니까? 3억 같은 경우로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거고 거의 대부분 같은 경우 대출을 이용을 해서 3억이라고 하더라도 한 2억 정도로 대출을 뽑고 자, 1억에 해당되는 자기 순투자금 투입을 해서 1억으로 한 채를 사셨던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요, 대출을 활용을 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단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들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적용시키고 있어. 왜 그러냐면 자, 이때까지 법인에 대한 혜택들 때문에 사람들 법인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지 않겠습니까? 자, 혜택이라고 하게 되면 4주택 이상부터 같은 경우는 개인은 취득세 4.4%인데 자, 법인은 1%대이기 때문에 자, 이런 3%의 차액 부분으로 법인 설립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자, 그런데 자, 법인 세율, 자, 종부세 세율 3%로 올립니다. 자, 그리고 봉제국에는 없앴어요. 자, 이를 예상을 하지 못했던 법인 투자자들, 물건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4% 세율 맞습니다. 엄청난 강력한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자, 법인이 보유를 실제로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자, 버틸 수가 없다. 자,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내년 6월 달까지는 급하게 파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법인의 물건 쏟아진다. 법인 물건 쏟아진다. 법인 물건 쏟아지는데 자, 규제에 해당되는 자, 규제 지역,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서울 쪽 물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외적인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한다라고 한 종부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자, 법인 물건 쏟아진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 들었었죠. 자, 갭 투자.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하려고 했던 수도권 투자자들 자, 비규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갭이 커요. 자, 매매가 상승이 급등한 곳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전세 가격 상승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급등했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갭이 크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 부담감, 이런 갭이 큰 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순자금이 있든 또는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갭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완전 원천 차단됐기 때문에 자, 갭 투자하기 힘들어졌다. 자, 그런데 비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갭이 그렇게 크지 않죠. 1,000만 원만큼 갭이 잡혀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만큼 부담이 없이 이제는 비규제 지역인 지방에 몰려오는 세력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임대사업자도 막아놨고 자, 개인은 이미 막혔고요. 개인은 이미 막혔고 임대사업자 막혔고 법인사업자 막혔습니다. 대출을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대출 못 받는다라고 하면 월세 투자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대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률 높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 그런 것만큼 월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진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자, 저는 뭐 한 6개월 전, 한 1년 전에 제가 이런 방송 많이 들었습니다. 대출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10%가 넘는 곳이 있다. 근데 대출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그렇게 나는 소형 아파트 존재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만큼 이제 월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런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실 겁니다. 자,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안 받아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이 엄청 떨어지지만 소형 투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기 돈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0%만큼 수익이 나게 되죠.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 떨어지죠. 적금 넣는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익 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만큼 대출 없이 이렇게 수익률 높은 그런 지역에 대한 선호들이 자, 월세 흐름을 만든다거나 자, 수익화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투자 세력 그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